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11번째 날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. 와, 오늘 시장 정말 뜨거운 곳이랑 차가운 곳, 온도차가 엄청났죠. 네,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그 2차 전지랑 엔터주는 막 불타오르는데 석유화학이랑 건설은 또 완전히 얼어붙었고요. 그러니까요. 뭐 중국 리튬 광산 소식도 있었고 또 국내 석유화학 기업 부도 위기설 이런 상반된 뉴스가 막 쏟아지면서 시장을 흔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이 극명한 온도차가 왜 생겼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시장 전체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? 코스피는 외국인이 꽤 샀는데도 기관이랑 개인이 팔면서 결국 0.10% 소폭 내렸네요. 3,206.77로 마감했고요. 아, 근데 코스닥은 달랐어요. 0.32% 올라서 811.85. 오, 벌써 6거래일 연속 신승이네요. 그러게요. 코스닥은 분위기가 좋네요. 외국인이 한 2,200억 원 넘게 샀더라고요. 네, 기관이랑 개인은 좀 팔았지만요. 그러니까 사실 지수 자체보다는 특정 산업 뉴스에 시장이 훨씬 민감하게 움직였다. 이렇게 봐야겠죠? 맞아요. 그리고 또 곧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 CPI 발표도 있고 또 미중 관세 협상 시한도 다가오고 하니까 다들 좀 지켜보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큰 이벤트 앞두고는 다들 좀 신중해지니까요. 투자자분들도 약간 관망세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인 테마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. 여러분께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. 네.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8월 11일 마감 시황 데이터 기준이고요. 이게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네, 그리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테마들 자세히 보죠. 역시 2차 전지, 리튬 빼놓을 수 없죠? 그렇죠. 그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중국 CATL 있잖아요. 네. 거기가 리튬 광산 가동을 최소 석 달은 멈춘다. 이 소식이 터지면서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이 그냥 확 커졌어요. 와, 그 소식 파장에 텄군요. 네, 중국 선물 시장에서는 탄산 리튬 가격이 거의 9% 가까이 그냥 확 뛰었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2년 넘게 계속 공급 과잉이다 뭐다 해서 눌려 있었잖아요, 리튬 시장이. 맞아요. 계속 안 좋았죠. 네, 근데 이 뉴스가 어쩌면 그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 신호탄,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생긴 거죠. 그래서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군요. 네, 하이드로리튬은 상한가 같고요. 리튬 포스, 엔캠 이런 종목들도 뭐 20% 넘게 급등했죠. 특히 엔캠은 정부에서 첨단 기술 제품 확인서까지 받았다. 이런 소식도 같이 나오면서 더 주목받았어요. 야,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불이 붙는 걸까요? 그럴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, 음원 이쪽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. 네, 엔터주도 강했죠. SM, 하이브,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요 회사들 2분기 실적이 다 잘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3분기, 4분기에도 이 성장세가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힘을 받는 거죠. 아, 그리고 그 넷플릭스 K-팝 데몬 헌터스 그것도 인기 많다면서요. 맞아요.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고요. 빌리언스는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YG 엔터테인먼트도 11% 넘게 올랐어요. YG는 특히 상품 매출이 역대 최대일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하던데요.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K-팝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이제는 그냥 음악을 넘어서 문화산업 전반으로 막 파급력이 커지는 거죠.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투자 심리도 움직이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원자력 발전이랑 전력 설비 쪽도 좀 움직였어요. 아, 네, 맞아요. 한국이랑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. 그래서 베트남 원전 수주 기대감이 좀 커졌고요. 아하, 수주 기대감. 네, 그리고 또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해저 케이블 사업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전선이나 전력 설비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붙었어요.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랐군요. 네, 태용이나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특히 세명전기는 한 16% 넘게 뛰었죠. 2분기 실적도 괜찮았다고 하고요.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다가 요즘 너무 덥잖아요. 덥죠.
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 느는 거?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작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좋은 쪽이 있었으면 힘든 쪽도 있었죠. 석유화학 업종은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어요. 네, 맞아요. 그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여천 NCC 있잖아요. 거기가 8월 21일까지 한 3,100억 원 정도 자금을 마련 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다.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전체가 그냥 확 위축됐어요. 와, 부도설이라니. 충격이 컸겠네요. 네. 이게 또 그냥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랑 맞물려 있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.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주요 업체들도 지금 적자거든요. 상황이 아주 좋군요. 네. 그래서 코롱인더 주가가 거의 10% 가까이 빠지는 등 관련주들이 다 같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여천 NCC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건설일주도 참 힘든 하루였어요.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? 네,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요. 네, 그거 통과 가능성 얘기 나오지. 공사비는 계속 오르지. 정부는 또 안전관리 강화한다고 하지. 부담이 첩첩산중이었어요. 그렇죠.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DL건설 현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 소식까지. 맞아요. 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DLENC 주가가 9% 넘게 뚝 떨어졌고요. 다른 건설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. 여기에 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이런 것도 비용 부담을 더 키우는 요인이라고 하고요. 참 악재가 많네요, 건설 쪽은. 네, 여러모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개별 종목들 움직임도 좀 볼까요? 상승 쪽에서는 AP 헬스케어랑 서메이지가 상한가를 갔어요. 블록체인, 가상자산 사업 기대감이라고 하던데요. 네. 특히 서메이즈는 그 K-팝 데몬 헌터스 OST 제작 참여한 엔터사에 투자한 이력까지 부각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네요. 와, 이틀 연속이요? 대단하네요.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변동성이 크지 않나요? 맞아요.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변동성에 정말 유의해야 하고요. 또 일부는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해서 투자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4% 넘게 올랐어요. HBM, 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성장 전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. 역시 HBM이 대세군요. 네, 그렇죠.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DA그룹주들, 여천 NCC 부도 위기랑 DA건설 사고 여파로 DA 같은 종목이 12% 넘게 빠졌고요. 네, 그룹 전체적으로 좀 충격이 있었죠.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나 봐요. 네, 오늘 화장품 쪽이 실적 쇼크가 좀 컸어요. 달바글로벌, 실리콘투, 코스맥스,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이 시장 예상치, 즉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막 10%, 20%씩 급락했어요. 와, 실적이 안 나오니까 바로 그냥. 네,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죠. 그리고 인투셀이라는 종목은 상장 관련해서 증권신고서 검토 소식이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. 네,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일단 내일 12일 미국 7월 CPI 발표되죠.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한 2.8% 상승을 예상하고 있긴 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고요. 네, 물가지표 중요하죠. 그리고 미중 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한도 다가오고 또 15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죠. 와,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네요. 네, 이런 거시경제 지표 변화나 국제정세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. 특히 트럼프 푸틴 회담 결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그렇겠네요. 그리고 CPI 결과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,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서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? 일단 관심 있게 볼 만한 영역이라면 역시 2차 전지 리튬 테마겠죠. 반등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여요. 옥석 가리기요? 어떤 기준으로요?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엔캠처럼 정부 인증까지 받았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인 LNF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죠? 네, 펀더멘털을 봐야겠군요. 그렇죠.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반대로 좀 주의해야 할 영역은요? 역시 석유화학 업종이죠.
여천 NCC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하고요. 특히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. 네,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리고 아까 상한가 갔던 APL 스퀘어나 서메이즈 같은 가상자산 관련 급등주들은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, 그리고 환기 종목이라는 점도 꼭 고려하셔야 하고요. 맞아요. 기대감만으로 오른 건 조심해야죠. 그리고 화장품 업종처럼 실적 쇼크가 나온 쪽은 이 쇼크가 다른 기업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.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들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. 결국은 테마 내에서도 기업별 펀더멘탈을 잘 따져보고 변동성이 큰 테마에 들어갈 때는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항상 우선입니다. 네, 오늘 한국 증시는 정말 특정 산업 뉴스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리튬과 엔터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고 석유화학과 건설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죠. 네, 정말 개별 기업 또 산업 뉴스에 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반응한 하루였습니다. 앞으로 다가올 여러 거시경제 지표 발표 속에서 과연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 좀 잡힐지 아니면 이런 테마별 차별화 장세가 더 심화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리튬 가격 반등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이게 2차 전지주의 향방을 갈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